이게 얼마나 싸냐? PBR이 드디어 2인 밑으로 떨어졌다, 싸다. 이런 절대적 개념으로 지금 시장을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차라리 바닥을 놓치셔라. 그 안에 움직임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금리 올라갈 때 주가도 오른다 이런 단순 논리는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는 안녕하시냐고 인사하는 그러게 것도 요새 좀 주식 투자하는 분들 그렇습니다. 예. 혹은 증권사에 있으신 분들한테 안녕하냐고 물어보면 울라고 해요. 네, 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참 어려운 시기죠.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2,300, 2,400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오늘 2,300을 장중에 깼죠. 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됐는데 이게 이제 2,300을 깨고 어쨌든 다시 올라가 주는 모습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 이제 되게 간단한 거죠. 제가 무슨 이렇게 전쟁의식으로 뭐 얼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 가장 큰 문제가 시장에 재료가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뭐냐면 수급이라는 엄청난 그 소용돌이 안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이런 때는 뭐 개별 종목이 어떻고 이런 얘기보다는 이 시장이 근본적으로 추세 전환을 어떤 형태로 해갈 수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주식시장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도 좀 웃기는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이제 뭐 예측을 해야 준비를 하니까 그랬을 때 절대적인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게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보면 되게 단순한 거죠. 근데 이런 때는 오히려 그게 더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450에서 이 시장이 방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2,400 언저리에서 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조금 좀 개선되는 무드로 간다든가 뭔가 새로운 게 우리한테 들어와 주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2,300도 각오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밑에 그 지지선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건 이제 뭐 꼭 현실로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이제 나쁜 예측은. 그래서 뭐 그게 맞았다 안 맞았다 뭐 이런 거보다도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그러면은 여기가 끝이냐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게 수급 불균형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이게 고질적인 게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또 하락을 부르고 아시지만 지난달에 그 신용이 주가가 떨어지는데 1조가 늘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급하게 이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3일 결제니까 이틀 전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20조 부근인데 제 생각에는 뭐 아마 18조나 18조가 무너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지금 떨어지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침에 시장이 시작되면 반대매매 물량 나오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반대매매 회피 물량 딱 따져보고 아이고 내일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러니까 또 회피 물량 그런데다가 CFD 물량 그것도 중간에 나오죠.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외국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매도를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안할 때 더 공매도를 쳐버리죠. 원래 공매도가 이제 그 확인 사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게 뻔히 아니까 여기다가 이제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매물을 빌리고 계속해서 수급이 깨지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안정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신용 잔고 주는 속도보다 지금은 주가 하락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냥 가벼운 리바운딩이나 아니면 횡보 국면을 가더라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제 채널에서 만약에 이번 주에 시장이 옆으로 가는 횡보 국면을 이루어 준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가벼운 반등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횡보 국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 신용 잔고를 줄이는 속도보다 주가가 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런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계속 쫓겨나가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외국인들은 이제 환율이 어제 보니까 그 여기에서 300원이 넘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1,300원. 예. 그랬다 지금 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데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뭐냐면 뭐 여러 차례 얘기해서 다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이런
구조,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의 그 저항력이 약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이제 반영이 환율에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싸냐? PBR이 드디어 2일 밑으로 떨어졌다, 싸다. 이런 절대적 개념으로 지금 시장을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싸다, 비싸다 하는 거는 이게 상대적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싸도 내가 지금 이 주식을 사서 높게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싸다고 해서 샀는데 더 빠지면 그게 싼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잘 따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더 이상 싸질 수 없다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수급 관계상 봤을 때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지 PBR이 1 이하로 떨어졌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그 지수들을 계속 체크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급락했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급락했기 때문에 급등한다. 근데 전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급등을 만들어내는 거는 재료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런 수급이 깨져서 만들어지는 급락은 옆으로 가야 돼요. 그 완만한 거를 안 만들고는 절대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일어나는가를 이제 따져볼 시기가 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냐. 이제 물론 지금 시점에서도 싸다고 사시는 분이 있지만 또 지금 시점에서 더 빠질 것 같다고 파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후회를 후회할 수 있잖아요. 예. 상황을 정확히 판단이 안 되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즘 시장은 바닥 찾기 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바닥을 찾으려고 하니까 3천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가 바닥이다 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사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지. 그때 이제 현금이 얼마나 중요한 종목인가, 현금 보유 비중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렇게 빠졌는데 왜 현금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싼데 사야지. 이런 생각에서 이제 사신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바닥이라고 자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이제 수급이 사실은 우리가 재작년이 흔히 경험하지 못한 그런 화랑장세였다면 그렇죠. 올해의 장도 우리가 흔히 경험하기 힘든 어려운 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내가 바닥을 꼭 잡아서 바닥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사서 상승시키겠다 이런 것보다 오히려 저는 이런 때는 바닥을 놓치는 게 낫다. 개인 투자는 특히 그렇다. 그러니까 차라리 바닥을 놓치셔라. 그래서 우리가 뭐 진짜 신이 아닌데 어떻게 바닥을 정확하게 짚고 상투를 찍고 그러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 격언에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무릎이라는 게 꼭 내가 내려가는 무릎에 살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하나도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뭐 대부분의 분들이 상당히 물려있는 그 현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올라가는 무릎을 택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때는 성급할 필요가 없이 진짜 시장이 뭔가 구조적으로 상황 변화가 되고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중요 팩터들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나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그래도 사실 일찍 산 사람은 오히려 일찍 팔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늦게 사더라도 팔 때 또 잘 팔면 되는 거니까 이번 같은 때는 너무 바닥 찾기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냥 바닥을 놓치시라. 그냥 가만히 계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거 경험 보면 그런 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러니까 예측을 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다 지켜보고 네. 끝까지 지켜보고 완전히 그 어려운 상황은 끝났어라고 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오히려 사더라도 그렇죠. 사야 몇 된다. 가지가 이제 흔적들을 내줄 거예요. 각종 지표들이. 그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연준의 태도예요. 연준이 과연 어떻게 할 걸까? 그러니까 연준도 사실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잖아요. 1년 전만 해도.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2% 넘는 거는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첫 번째 first mistake.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또 얘기한 거지만 미국의 경기는 강하다. 이건 세컨드 미스테이크. 근데 이제 슬슬 연준이 경기 침체 가능성 어제 파월 의장 그 의회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슬슬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외부적으로 슬슬 수용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벌써 그 전에 내부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런 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25bp 얘기 나오다가 50bp는 말도 없이 그냥 건너뛰어서 75bp가 되고 또 다음 달에 75bp 할 거고 그래서 뭐 계속 강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잡아야죠.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올려서라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파생시키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소비가 위축되고 뭐 고용이 떨어지고 경기 침체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암 치료하면서 이제 항암제면 머리 빠지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갖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8월에 FOMC 회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8월에 이렇게 하면서 그때 나타나는 CPI가 최고점에서 조금 흔들려서 밑으로 내려간다. 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연준이 이제 우리가 너무 빨리 이렇게 금리를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 차가 뒤집히니까 여기서 조금 타이밍 조정을 하겠어라는 시그널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그런 시그널을 주면 또 우리 환율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할 테고 그래서 지금 같아서는 저는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이런데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이런 경우가 몇 번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늘 얘기 나오는 게 증시안정기금, 증시안정기금 그런 얘기 나왔던 게 있고 그다음에 공매도도 뭐 MSCI 선진국 지수 가기 위해서 옵션이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사태가 이렇게 비상사태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중지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그다음에 환율,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무역에도 중요한데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사드도 놔주고 그랬는데 쫓아가서 수합이라도 해야죠. 이번에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죠. 예, 그거는 얘기만 함으로써 환율이 툭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서 그런 시그널들이 우리 주변에서 긍정적인. 나타나지느냐. 거기다 이제 아울러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금 좋은 쪽으로 뭔가 가닥을 왜냐하면 서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굉장히 힘들지만 전쟁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패권 다툼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미국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러시아의 금수 조치가 잘 안 된다는 거. 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사서 리파이너리에서 미국에 팔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인도까지 돌려세우면 근데 유럽도 슬슬 지금 이제 딴소리 하기 시작하는 나라가 하나씩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뉴스 보셨죠? 어저께 자넷 옐런이 캐나다 가서 캐나다 프리랜드 장관인가요? 뭐 하여튼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봤는데 기사에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오는 원유에 배럴당 얼마 이상이 되면 보험을 들어주지 말라. 그러면 이제 보험을 안 들으면 이게 배에 안 실잖아요. 그 얘기는 거꾸로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웃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할 때 요선까지 올라가는 거는 니네 수입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다급해진 거예요, 지금. 생각처럼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그게 얼마 이렇게. 그 바이든 대통령도 어젯밤에 또 뉴스 보니까 그 가스 텍스 그거 유류세죠, 우리로 말하면. 그거를 잠정적으로 뭐 여름 기간 동안에 뭐 제로로 만드는 거. 또 요새 계속 대중국 관세 이거 계속 만지작거리잖아요. 쉽게 해주면 그렇죠. 이거 또 너무 중국 기사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경제 논리하고 이 정치 논리가 있는데 미국
또 어떻게 보면 뭘 택하든지 하나 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그 경제를 걱정하는 그 정치인들 중에서는 유럽에서 누가 그냥 미국말 안 듣겠다고 하나 확 뭘 나왔으면 좋겠네. 총대 매즈. 총대 매면 뭐 협상에 들어가든지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 말씀하신 대로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사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환경이 알 수가 없다. 불안정수. 그렇다고 또 어떤 분들 뭐 지금 2000선 깨진다, 갭상 뭐 1800 뭐 얼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 조금 넘게 빠졌단 말입니다. 근데 뭐 모든 분들이 다 최고점에 사신 건 아니니까 그래도 다 몇십 %씩 지금 깨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뭐 나 1800 갈 거니까 그거는 그냥 어떤 사람의 의견이지 간다고 우리가 보장받은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갖고 있는 주식을 파는 순간 그거는 손실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매일매일 이 주식 투자의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은 매일매일 가격을 안 가르쳐 주는데 이거는 매일매일 알려주니까 너무 힘들죠. 그리고 팔어 유혹하는 목소리가 자주 들리고. 그랬는데도 이거는 버텨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지금서부터는 10대 맞이나 뭐 20대 맞이나 똑같다. 어차피 그렇다고 그래서 영원히 빠지는 시장은 저도 40몇 년 동안 본 적이 없으니까. 다만 이 기간을 힘들게 가는 거는 맞다. 그러니까 기존에 물린 주식을 뭐 그 주식의 종목에 개별적인 무슨 악재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거를 제외하면은 이거는 그냥 막 내던져 팔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나머지 갖고 있는 현금은 진짜 소중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선행적으로 움직여서 지금이 바닥 맞나 봐 이러면서 그냥 사시지 마시라. 오히려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좋아질 때 그때 사시는 게 맞다. 네. 그러니까 무릎에서 사는 게 지금부터 용감하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서 무릎이 되는 것보다 올라가는 무릎도 진짜 있으니까. 확인하고 올라오는 무릎에서 사자. 그게 오히려 좀 편안하고 이 시장을 근데 지금 시장에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 많은 기술적으로 예측했을 때 마지막 지지선 선상 근처에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시장을 외면하고 시장이 너무 나빠 이래서 오늘은 나 이거 시장 안 들여다볼래 이러고서 그냥 덮고 끄고 뭐 그러신 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반대예요. 이제부터 또 덮고 끄고 이러면 진짜 시장이 변화될 때 그걸 잘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시장을 더 자세히 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시장을 자세히 보는 게 뭐 어떻게 보겠다는 얘기냐 맨날 빠지는데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반등할 때 지난 그 21일 날 한번 반등했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반등했었죠. 그리고 지금 아마 조금 반등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어떤 순서대로 움직이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다음에 뭐 사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반등하는 장에서 뭐가 올라오는가? 뭐가 먼저 움직이고 뭐가 늦게 움직이는가 그거를 몇 번의 그 흔들림 반등 사이에서 그 흔적들을 모아서 이거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삼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얘네들은 튀어나갈 때 얘네가 앞장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좌 덮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힘들어도, 시장을 아프죠.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힘드니까. 짜증나고. 네. 그러나 쳐다보고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그걸 봐야 된다. 네. 그러나 지금 팔거나 손절을 하거나 이럴 타임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딱 튀기 시작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다른 주식들이 튀기 시작한다.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주식은 그냥 있지만 이제 그때는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을 그쪽에 투입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주식이 화공약품이냐 꼭 그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을 사는 게 맞는 거다. 네,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상승 추세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을 거예요. 반등한다 해도. 그리고 그게 시장이 전체적인 추세를 바꾸려면 여러 차례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금년에는 그런 게 반복되는 시장이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사이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오늘은 뭐 이렇게 저 코스피 지수만 보고 얼마 올랐네. 오늘은 또 빠졌네. 에이 뭐 오늘은 올랐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 안에 움직임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지금 매도할 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매수도 하지 말고 그러나 그렇다고 시장을 떠나서도 안 되고 네. 아프지만 아프지만 더 시장에 다가서야 돼요. 지금은 그래야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네, 그 느낀다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현금이 없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이미 다 물려가지고. 그게 이제 저도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그 동안에 현금 얘기해갖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핀잔도 많이 받았어요. 왜 저 사람 맨날 왜 저렇게 얘기하냐. 그런데 뭐 과거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과거에 금리 올라갈 때도 주식시장은 뭐 올라갔다 뭐 이렇게. 근데 그 과거와 지금 과거가 다른 아주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민간 쪽에서 일어난 지금은 전염병 사태 때문에 정부와 연준이 부채를 갖다가 때려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뽑아가면 그때랑은 달라요. 그때는 민간 쪽에서 예를 들어서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다. 그때도 어떻게 됐냐 하면 그게 왜 터졌냐면 부동산 버블을 잡으려고 1%인가 거기서부터 5.4인가 그때까지 수직 상승을 시키면서 덜렁 자빠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막 그러니까 그때도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는 해결이 간단한 게 관계되는 금융회사 몇 개 날리고 이게 정부가 나서 정리하면 이게 정리가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연준이 저질러 놓고 연준이 해결을 지금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빼는 거 나 슬슬 뺄게, 슬슬 줄게라고 시그널 주기 전까지는 힘든데 게다가 연준의 고민도 뭐냐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문제 또 터졌죠.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연준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든 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어제 그 파월 의장 얘기를 들어봐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수용하잖아요. 얘기해서. 지금 이제 시장이 그렇게 된 거니까 뭐 금리 올라갈 때 주가도 오른다 이런 단순 논리는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로 지금을 판단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 네,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노후로 접어들면서는 결국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으면 그만큼 자유가 박탈돼요. 이게 목숨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자기 일생을 모아온 돈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 왜 오르는지 왜 빠지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외국인들이 왜 파는지 왜 갑자기 또 사기 시작하는지 전혀 오리무중 알 수 없는 나날들이 연속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큰 손해를 입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놀이 장세라고도 이야기하죠. 사면 물리는 장세. 이러한 때 시장을 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젊은 분들이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실력이 커져갈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혹은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노후 준비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피 같은 돈을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증권가에서 정말 40년간 큰 획을 그으신 그리고 또 CNBC의 앵커로서 또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면서 시장의 상당한 분석을 해오셨던 같은 은퇴자로서 은퇴하신 분들의 마음을 가장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이해하시는 백만개미 채널을 운영하시는
한세구 당주님을 이번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은퇴자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50대, 60대 혹은 뭐 은퇴를 준비하는 40대들도 그렇고요. 나이가 든 상태에서 자산을 날리게 되면 좀 이걸 복구하기가 참 어렵고 심리적으로 초조해지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은퇴하고 시니어가 돼 보니까 더 절실하게 이제 그걸 느끼겠어요. 저도 현역에 있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뭘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젊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기회가 또 한 번 있다. 하는 거가 되는데 연령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그 시니어 대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목적이 좀 달라요. 젊은 사람의 경우는 뭔가 이거를 내가 기회를 삼아서 내 인생을 좀 바꿔지는 이런 이포크 메이킹한 뭐 그런 걸 만들어 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은퇴하고도 노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고 노후로 접어들면서는 결국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으면 그만큼 자유가 박탈돼요. 결국 돈은 자유하고 비례한다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저도 시니어가 돼 보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시니어에서는 뭐 1억 천금을 벌고 막 인생을 바꾸고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합리적인 그 내 재산을 증식해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주안점을 맞추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금이 깨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손해가 나면 복구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너무 일찍 팔았나? 조금 더 갖고 있으면 더 먹을 텐데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아쉬운 게 원금 손해 나서 힘든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죠. 그래서 확실히 이 시니어나 이런 분들의 투자 전략은 큰 거에선 변화가 없겠지만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리스크 관리가 좀 더 예민해야 그렇죠. 되고요. 네. 사는 시점, 그다음에 파는 시점이 네. 일반적인 투자자들하고는 이 네. 노후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네. 좀 달라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세구 당주님과 8.15 캠퍼스에서 만든 성공 노후 투자 스쿨, 이건 아무래도 은퇴하신 분들, 그다음에 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프로그램과는 좀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기존의 어떤 투자 교육 프로그램들과?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최초인데요. 어떤 특정 계층, 시니어라든지 노후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분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투자 전략이나 정보 제공이나 시장 분석법이나 이런 건 처음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첫 번째는 제가 40여 년 동안 주식 시장에서 같이 했다는 거. 두 번째는 저 또한 시니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심정인지 제가 잘 아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래서 살 거냐 팔 거냐 가만히 있을 거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귀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모든 내용을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간결하게 전해드리려고 원래도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지만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결국 노후를 보내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은퇴자금, 그다음에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노하우 혹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8.15 캠퍼스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특히 이제 이 제목 자체가 성공 노후 투자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는 특히 이제 시니어 분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접근하는 그 자세부터가 노후 시니어들은 이걸로 대박 내려고 그러면 금방 쪽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더 벌겠다가 아니라 남만큼 나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시면 성공 노후 투자 스쿨과 함께 하시면 좀 시장에서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후 자금은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원금을 어떻게 하면 안 깨먹고 잘 보존하나 이게 목숨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자기 일생을 모아온 돈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최초로 시도하는 건데 은퇴하시는 분들, 은퇴를 이미 하신 분들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가장 필요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거라 저희도 기대를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